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feel it in your body. 네, 다음은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여행 백과사전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움츠러들었던 여행 욕구 꿈틀거린다라는 얘기 요즘 많이들 주고받으시죠. 떠나고 싶은 우리들 마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심어줄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고재열 여행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행을 주파수로 함께 떠나볼 텐데 본격적으로 떠나보기 앞서서 저희 청취자 퀴즈 한 번만 다시 내드리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보시고요. 힌트도 네. 하나만 좀 같이 주세요. 자, 약간 오늘 고장난 것 같아요. 네, 퀴즈 낼 때 자꾸 고장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퀴즈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언제일까요? 아주 간단한 퀴즈입니다. 예, 딱 한 줄로 질문을 드릴 수 있고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12월 25일, 2번 4월 20일, 3번 5월 5일,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음 개편 때는 하루 종일. 힌트를 주시죠. 네, 힌트 다른 날은 우리가 익히 알던 날이네요. 약간 그 중에서 생소한 날을 골라라. 그게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4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떠나보기 앞서서 제가 소개를 이제 고재열 여행 감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자로 더 유명하셨잖아요. 네. 이전엔. 네, 유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를 네. 20년 했습니다. 네. 20년 동안 하셨으면 뭐 유명하죠, 당연히. 어떻게 지금 요즘에 막 대선도 있었고 정치권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좀 이렇게 가슴이 막 꿈틀꿈틀거리지 않으시나요? 네, 잘 참다가 네. 대선 직전에 못 참고 네, 제가 옛날부터 쓰던 이제 독설닷컴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부캐로 잠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이제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삼켰습니다. 삼켰나요? 네. 요즘도 뜨겁던데요, 계속. 어떻게 요즘에는 따로 논평 같은 거 안 내시고 기사 안 쓰시고. 지금 이제 좀 여행이 살아나고 있어서 일단은 본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본캐를 선택하셨던 게 2020년 2월이 맞나요? 네네, 기자 생활 정리한 게? 예. 코로나와 거의 함께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코로나가 올 줄 알았으면 늦췄겠죠. 제가 이제 쭉 있었던 세계가 저널리즘의 세계인데 네. 거기서 투어리즘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동네에 불이 활활 타고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불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데 네. 지금 2년 동안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제 활활 타오랐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제 다 타고 나면 새로 지어야 되니까 뭔가 또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과감하게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이번 주부터 됐는데 네. 좀 많이 달라졌다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이제 저보고 여행 생각하면 이제 주변에서 제가 먼저 생각할 테니까 어디 가야 돼, 어디서 자야 돼, 뭐 먹어야 돼. 그게 하루에도 몇 개씩 이제 하는데 저를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 줄 알지만 예, 그래서 한번 모셔봤고요. 오늘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시면 아마 질문을 개인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여행 감독이라는 직업이 좀 생소해요. 네네. 이 청취자분들이 여행 작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행을 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감상을 적어주시는 분들인데 어찌 보면 그분들이 여행의 시나리오를 써주신 거니까 누군가 그 시나리오 바탕으로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도 이제 그런 대본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기획과 컨셉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기획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또 간단히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하는데 돈을 벌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돈을 벌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혹시 그 감독님은 MBTI가 뭔가요? 제가 자주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래도 끝에는 J 계획형인 거죠? 네네. 그런데 조금 좀 충동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이제 이 연출가들은 그러니까 그 계획형보다는 사실 충동형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난을 치는 법에 대해서 난을 치는 법에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란 거는 세우지만 그 계획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과감함이 있어야지 좀 여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종의 계산된 모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여행 감독으로서 누군가에게 여행에 대한 연출을 해주실 텐데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의 계획도 있지만 또 즉흥성도 함께 담겨 있는 그렇죠. 그런 여행을 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등반가들이 그런 이제 고산에 위험하지만 가는 게 위험을 감당하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위험을 계산한 다음에 가는 거지. 계산한 다음이 그래야지 이제 감당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험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게 설계하는 거죠. 야, 아니 확실히 기자 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 속속 이해가 다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이 여행 감독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보면 만들고 예, 코로나 시국을 바로 맞이하고 여행을 직접 다니시기는 했나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유일한 재능이 사람들을 모으는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르면 뭔가 재밌는 곳에 가겠지. 재밌는 사람들과 어울리겠지 하고 와줬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더라고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따라오는 사람 없고. 네, 사람을 모으는 짓이 모으는 일이 짓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니면서 좀 답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모든 영화를 잘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행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주 종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여행이 어떻게 보면 주 종목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제 자신이 바쁜 현대 도시인이었고, 그 바쁜 현대 도시인의 여행으로 채우고 싶은 게 뭘까 하면은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외로움을 어떻게 채울까, 혹은 받아들일까, 수능할까 하는 이제 그런 여행을 이제 다녀봤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여행이 주 종목이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여행을 어떻게 기획을 해주시죠? 보통? 저는 이제 저한테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목하면 저희 세대 그리고 저와 같은 뭐 성별 혹은 저와 같은 어떤 직업군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좋아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감이 해서 되니까. 그런 이제 여행을 기획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주목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여행을 기획한다라는 거는 코스를 기획하는 일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절반이고 저는 아까 이 사람을 짜는 일이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남, 인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가면 그게 최고인데 그렇죠.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로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는 사람들과 가는 여행이 힘들어져요. 가족이 아닌 한. 그리고 또 이제 아저씨들은 골프 여행이 아닌 한.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서로 못 맞춰가요. 그렇다면은 알아두면 좋을 사람, 내가 알았어야 될 사람, 그럼 나랑 맞는 사람, 그걸 여행으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걸 미리 디자인해 준다면, 그러니까 여행을 와서 어떤 인생의 그 중간 정산도 하면서 인간관계의 중간 급유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좀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좀 부적절한 관계나 그런 게 혹시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네네.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때 또 나름 에너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에너지까지도 잘 소진하시고 이제 어떤 이제 이 삶의 새로운 원숙한 어떤 에너지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승화된 그런 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기획을 하실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여행 날짜하고 좀 비례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는 이제 좀 기간하고 비례해서 여행이 짧을수록 사람도 좀 소수인 게 좋아요. 그렇겠죠. 자기가 어떤 자기 눈 안에 들어오고 말을 건네고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여러 날이 되면은 상당히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마치 어떤 파도를 타듯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다른 어떤 다양한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장수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부릴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과감히 다다익선이라고. 아니 그러면 매 여행을 다 직접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현재까지 기획은? 일단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기획한 여행들은
여행이라는 게 이제 경험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같이 이제 만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한 여행사에 이거를 이제 괜찮으시면 이거는 그냥 여행사에서 알아서 상품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낳는 여행을 만드는 것이죠. 야, 진짜 여행 감독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리두기 해제됐는데 좀 떠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단답형으로 답을 드린다면 저는 무조건 섬에 가세요라고. 섬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섬을 좀 제가 분류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들어본 섬, 유명한 섬과 그죠? 예. 안 들어본 섬, 모르는 섬. 그런데 한번 이제 모르는 섬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이란 게 네. 가서 여행을 왔다라고 느끼는 거는 단절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섬에 갔을 때 그 단절감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그 단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배만 타고 가도 그게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가 나는 여행 왔어. 그러면 여행 왔다라고 했을 때 여행자의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섬에 이렇게 데려가면 다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실을 잊게 된다? 아니, 그보다 좀 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시적인 표현으로. 뭐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이에요. 좋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좀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섬에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인들은 이 해외 시계에 맞춰서 아침, 네. 점심, 저녁만 살면 되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은 그 해외 시계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달의 시계, 물때에도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을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역으로 하지만 거기서는 뭐 이장님이 편지도 집배원 역할도 하고 마을 잔치에 돼지도 잡아야 되고 뭐 아프신지 또 이제 복지 그것도 이제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 이제 다 1인 다역을 해야 그 섬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들 바빠 죽겠는데 거기 온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아이러니가 저는 이제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소야 이제 낯선 섬을 간다고 쳐도 거기서 뭐 하고 보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셔도 되냐면 왜요?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예. 이를테면 그냥 멍하니 가서 있다가 해변에서 이제 몽돌이 있으면 거기서 예쁜 돌을 줍기라도 하고, 그리고 또 예쁜 꽃을 찾기도 하고, 또 이 바다 쓰레기 같은 게 너무나 이제 쓰레기인데 그게 밀려와서 햇빛에 영롱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또 어떻게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한번 이제 시도해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매력이 있는데 어쨌든 이 계절에 좀 더 더워지기 전에 가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트레킹이죠. 섬 트레킹. 네. 아니 이렇게 얘기만 듣는데도 뭔가 힐링되는 듯한 기분이 좀 들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네네네. 가서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섬에 이제 사진을 찍을 땐 빛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빛이 중요한데 거기에 섬은 또 네 방향을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 가서는 일몰을 못 찍고 맞아요. 서해 가서는 일출을 못 찍는데 섬에서는 서쪽 가서 일몰 찍고 동해 가서 이렇게 찍고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신다면 더 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안 들어본 섬, 못 들어본 섬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 갈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본 섬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관광지. 그렇죠. 제주도 거기 가면 포함해서 또 어디를 들어가든 우리가 소비자가 되잖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손님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좀 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론 예고된 손님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런 이제 우리 이름 없는 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이름을 안 들어본 섬에 가면은 그들에게 갑자기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못 들어본 섬 중에 각 계절에 맞게 가면 되는데 이 계절에 이제 트레킹을 하려면 저는 통영 쪽에서는 사량도, 그리고 그 여수 쪽에서는 금오도.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섬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여수에 뭐 오동도나 뭐 통영에 하면 이제 뭐 욕지도 이제 이렇게 아시는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절대 이제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 육지에서 하는 트레킹과는 다른 매력 그리고 이제 섬은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좋죠. 트레킹을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시야가 확 열리니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봄꽃들이 있는데 섬에 이제 꽃화가 들어가는 하화도. 저도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꽃이
유명한 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주파수 여행으로 지금 해외 여행도 질문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가가지고요. 청취자분들 그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네. 요거를 대신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5472님께서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들이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입학을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버지와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는데 아들도 그럴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이번 어린이날 1박 2일로 아들과 단둘이 다녀올 여행지 추천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관광지나 놀이공원 같은 데는 너무 붐빌 것 같았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개발한 여행 중에 그 저런 여행도 개발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고 아빠가 아이들이랑 가는 여행. 딱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되도록이면 또 처음에는 초기에는 아빠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빠랑 자녀들끼리 여러 가족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 여행은 그 이제 평창에 가 보면 미탄 마을이라고 거기는 저 높은 청옥산에서부터 밑에 동강까지 이 밸리예요. 밸리 계곡. 이제 그 밸리 지형인데 거기를 이 동강부터 포인트에 거기에 이제 마을 청년들이 와우미탄이라는 그 마을 여행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한 포인트 다 찍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따라서 가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목장도 있고 거기서 그 이제 흑염소들도 많이 관찰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부터 점점점 목장 그리고 목장 흑염소가 있는 목장은 되게 시야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흑염소들이 식성이 좋아가지고 나무를 이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시야가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석양을 보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하든 아니면 산장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오든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진짜 끝내야 되긴 하는데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떤 책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여행을 못 갔는데 그럼 더 불가능한 여행을 상상해 보자라는 취지로 북한 여행 기획서를 하나 썼습니다. 북한 여행 기획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여행하면은 관습적으로 금강산, 백두산, 그쵸. 또 이제 그냥 원산 해수욕장 이 정도밖에 상상력이 범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북한도 이제 그 국가관광총국이 있고 여러 가지 여행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리서치를 한 다음에 여행 기획자로서 지금 우리가 북한 여행을 바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획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충분히 공개된 자료들이 있나요? 네네네. 그거를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네네. 그리고 또 종합해서. 이제 해외의 여러 이제 여행가들이 북한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유커들 여러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로운 여행들을 많이 개발해놨어요. 그렇군요. 그 책도 상당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데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정도 얘기 들어보고요. 저희가 다음에 뭐 코로나19 진짜 물러가면은 더 본격적으로 여행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북한 여행으로도 한번 또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재열 여행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